인물 읽는 여자가 첫 번째 인물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심리학의 거장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이 영상은 2007년 제2코리안 사이코애널리틱 소사이어티 학술지에 실린 박민철님의 프로이트의 삶과 업적, 이병욱님의 프로이트 일가의 가족 역동이라는 논문과 위키백과 등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입니다.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하여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치료 방식을 창안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또 그는 성욕을 인간 생활에서 주요한 동기부여의 에너지로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치료 관계에서 감정 전이의 이론, 꿈을 통해 무의식적 욕구를 관찰하는 등의 치료 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성마비를 연구한 초기 신경병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성품은 시간 약속을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제 양모 정장에 옷감은 꼭 아내가 골라준 것을 썼으며 젊은 시절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우스갯소리로 양복장이의 인상이 내게는 담당 교수의 인상만큼이나 중요해 라고 말을 했을 정도라고 하죠. 프로이트는 1856년 5월 6일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에 있는 작은 마을 프라이버그에서 7남매 중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모직물 상인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1860년 4살 때 공항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하자 비엔나의 가난한 유대 지역인 레오폴드슈탈트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 프로이트는 비엔나에서 1938년 82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9살에 김나지움에 입학했고 6년간 수재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 당시 이미 수개국어로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등 많은 문학작품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에 몰두한 것이 그의 진로에 영향을 주었고 다윈의 진화론에 강한 인상을 받음으로써 세계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괴테의 자연론에 관한 강연을 듣고 1873년 그때 당시 17세 가을에 비엔나 대학 의학부에 입학합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때 당시 강대국으로 의과대학은 유럽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츰 생물학, 생리학 등에 관심을 가졌고 프로이트의 자연과학적 태도는 상당 부분 브리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대학 3학년 때 처음으로 논문을 썼고 주로 중추신경계 해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14년 연상의 유대인 내과의사 브로이어는 프로이트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정신분석을 탄생하도록 도움 준 인물입니다. 1878년 학생 시절 논문 발표장 아카데미에서 처음 만났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친구이자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브로이어는 환자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환상을 말로 표현하면 몽롱한 의식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창안하여 환자를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게 했습니다. 환자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통해 해방되었는데 이를 담화치료라고 했고 브로이어는 자신의 불안과 증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 그것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감정정화요법이라고 불렀습니다. 1885년 4월 비렐름 본 브리케 교수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고 188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당시 신경병리학의 성지라고 알려진 파리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내과의사 장 샤르코의 수련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들러리 의사 중에 하나였지만 샤르코 강의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을 자원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하죠. 프로이트는 샤르코 강의와 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샤르코의 히스테리 환자들이 최면에서 깨어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샤르코와의 만남을 통해 신경학자에서 정신병리학자로 전환하면서 정신분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95년 히스테리아에 관한 연구를 브로이어와 공동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정동을 억누르고 막아 증상이 발생하게 하는 역동적인 요소와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다르게 사용되었을 일정한 크기의 에너지 전환을 생각하고 경제적 요소를 도입합니다. 이는 정신분석 최초 논문이고 이를 통해 정신분석이 탄생하게 됩니다. 1886년 히스테리아 강연으로 고립된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준 사람은 베를린의 이비인후과 의사 플리스였습니다. 플리스는 프로이트보다 2살 아래로 당시 유일한 친구이자 학문적 동료였습니다. 일반 생물학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좀 특이한 이론을 주창했지만 누구보다 프로이트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많은 초고와 더불어 비교적 자유스럽게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자신의 정신분석 관점에 대해 이해와 조언 격려해주던 플리스와 14년간 주고받은 편지 속에서 그는 사적인 고민을 포함해 자신에 대한 솔직하고 철저한 자기 분석을 통해 정신분석을 탄생시킵니다. 이 시기는 프로이트가 1896년 정신분석을 명명하고 학문적 정을 이루는 시기로 정신분석의 탄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희와 고통을 편지로 주고받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나중에 정신분석의 탄생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4년의 이런 오랜 친밀 관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은 1901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표절 문제 때문에 다투고 1904년 결별합니다. 지금까지는 프로이트의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See you soon!